약간 어둡게 22년 2개월 출연하고 있는 신효셉 배우 네. 인터뷰. 오늘 재밌어. 다행이다. 어때? 잘 하고 있으니까 어때? 일단은 이게 창초니까 창작 초연이라서 다들 이제 걱정 반 기대 반 있었는데 오히려 배우들은 걱정이 훨씬 많았었던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첫 공 들어가기 전까지도 원래 모든 창작이 다 그렇지만 첫 공 전까지도 뭔가 어느 배역이든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드니까 그렇지. 그래서 조금 확신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다들? 그치. 그런 입장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공주에 스케줄이 되게 빡세잖아요. 첫 공이나 그 직전 주에 많이 빡셌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막 에너지로 좀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했고 이제 딱 2주차 지나서 이제 3주차 접어든 거니까 이제야 다들 조금 좀 이게 이렇게 결이 조금 맞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돌아가는 대로 진짜 말 맞다나 휴쟁이들 된 거죠. 그렇지. 프레스콜 영상 보니까 멋있더라. 프레스콜이요? 인사도 하고 사진도 막 땅땅땅 찍혀있고 네. 멋있다. 성공했어. 저야 뭐. 프레스콜 처음 한 거지? 저는 네, 프레스콜 자체는 처음이었고 대학로 자체 작품 한 것도 처음이고 그렇지. 저는 사실 뮤지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뭐 제대로 된 작품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었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나이가 몇이지? 34시죠. 90년생. 90? 네. 90입니다. 90입니다. 동안인데 대학로에 완전 뉴비인데 네. 처음이잖아. 대학로 아예 첩이죠. 이 전 작품이 뭐지? 이거 전 작품이 이제 세종일사사륙 경복궁에서 했을 때 그때 그거 했었었고 콘서트 했었었고 작년에는 이제 원더티켓 윤도현 했었었고 배우님이랑 도현이 형님이랑 뭐 경주 선배님이랑 뭐 봄이 그 전에 이제 가족 뮤지컬 하나 1년 동안 했었고 네. 그 전에도 뭐 하긴 했잖아. 그렇죠. 그냥 뭐 소극장 공연이나 착공 같은 것도 했었고 사실 처음 데뷔했던 거는 이제 리딩 공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조그마한 극단에서 같이 모여서 만들자 해서 아예 창작으로 시작한 리딩 공연에 나름 그때 주인공으로 데뷔를 했네요. 리딩이긴 한데 그게 몇 년도지? 그게 19년도 6월이요. 19년도 6월에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그럼 그 전에는 그냥 댄서였던 거야? 그쵸. 춤만 췄으니까 물론 이제 뮤지컬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뭐 준비하는 기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뭐 1, 2년 그 넘게 이렇게 계속 준비는 해왔지만 실질적인 일은 말은 댄서지만 춤보다 다른 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예, 댄서라는 말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댄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스트릿 댄서로. 그쵸. 팝핑이랑 힙합을 오래 했고 몇 살부터 췄어 춤을? 춤 자체는 제가 중1에서 2일 올라가던 그 겨울에 좀 재치기가 나올 거네. 해. 나올 듯 말 듯 해가지고 그러니까 춤 자체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보통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수련회다 뭐다 놀러 갈 때 애들끼리 막 춤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도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중1에서 2 넘어가던 해 겨울에 제가 되게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학생들도 그럼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뭐 이렇게 춤출 남자가 없다고 같은 학교 다른 반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데 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처음 몸을 써본 경험. 근데 이제 그렇게 춤을 췄는데 생각보다 제가 동작 따라하는 걸 되게 금방 해서 가르쳐 주던 형이 이제 그 형이 힙합이랑 비보이를 원래 하던 형이었는데 야, 너 이거 형들 연습하는데 와서 같이 한번 춤을 배워봐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상상을 못 하겠지만 당시에 할 때 이제 비보이들 그 지하철역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때는 많이. 예, 당시에 이제 지하철역 형들 연습하는 데를 불렀어요. 이제 CD 데크라고 CD 넣고 트는 그 플레이어가 큰 게 있는데 그거랑 이제 CD 다발을 형들 같이 들고 가서 연습을 하는 걸 이제 가서 보고 조금씩 따라하고 근데 이제 형들이 연습하는 건 이제 비보이였는데 저는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비보이는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비보이를 하다가 힘들어서 서서 추는 이제 스탠딩 춤을 해서 이제 힙합을 처음에 배우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취미처럼 조금씩 해왔고 그래갖고 제 주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춤을 췄다는 사실을 몰라요. 20살이 될 때 원래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 재수하던 해 여름에 진로에 대해 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아예 춤 쪽으로 마음을 먹고 들어가고 싶은 팀에 그 누나 레슨하는 데를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당신 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로 시작을 했어요. 홍대에 그 수업하시는 데를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팀을 어떻게 들어가고 댄서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연습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저는 그냥 춤만 췄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어깨너머로 그래갖고 그냥 무작정 당시에 이제 프리픽스라고 되게 유명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러면 너 프로게이머 했던 때는 언제야? 아 그게 프로게이머 그쵸 그게 있었네. 중3에서 고2 1학기 때까지 였었고 사실 프로게이머를 한 건 아니고 게임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좋아하다가 또 이제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가 또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제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저도 그 스타를 되게 재밌게 했고 배우기 시작해서 한 반년 지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거의 잘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금방 배워서 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중3 때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는 일단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 일단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셨거든요. 하고 싶다고 했더니 너가 한번 도전을 해봐라, 무신양면으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거 한번 도와줘 보겠다. 이때까지 프로가 못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3 때부터 고1 해서 고1 때는 그래서 게임하겠다고 막 학교도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안 가고 막. 그렇지. 아니 그때는 근데 되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긴 한데 그 시간도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연습하고 근데 하다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벽을 느꼈어요. 벽을 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재능으로는 내가 이거 재밌어 하는 거는 맞고 어느 정도 잘하는 건 맞지만 프로 단계는 못 간다.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내 근성으로는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노력할 그것도 없어 보였어요. 커리지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게 128강인가 256강 이렇게 사는 대회인데 밑에서부터 예선을 해가지고 쭉 해서 우승을 하면 준프로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승하거나 우승권까지 가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이제 프로팀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죠. 뭐 연습생이 되라, 아니면 우리 팀에서 키워줄 테니까 우리 팀으로 들어와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대회에서도 이렇게 변변찮은 이제 항상 성적으로 끝나고 그랬었으니까 나름대로는 아 이게 한계다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이때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당시에 근데 아버지께서 되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막 전략적인 것도 잘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해서 손자병법이나 그런 병법책 같은 거 선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읽어보라고 해서 손자병법 되게 많이 읽었고 당시에 막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아버지께서 그 지인들 통해서 누구 프로게이머 누구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막 이런 식으로도 막 자리 마련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제 실력을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도망치고 안 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맞는 직업을 제가 하려고 했었다는 걸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 흐지부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내가 아는 사람 축에서도 네. 되게 파이팅 넘치고 아. 근성이나 노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거에 되게 좋은 사람인데도 성격도 긍정적인데 뭐 나름 네. 한계를 느꼈다고 말하니까 신기하다. 아 이게 지금 와서는 말하는 게 이제 한계를 느꼈다는데 당시에 저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면은 안 되겠네 이 정도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뭐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좀 쉽게 또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힘들겠다 안 되겠네 약간 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 같은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벽을 느낀 거죠. 제가 그냥 프로의 벽.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갔던 걸 수도 있는데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인정할 건 잘 인정합니다. 뮤지컬을 그럼 언제 하겠다고? 아 뮤지컬은 그 프로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사실 춤을 계속 추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춤추는 형들이 부를 때마다 일단 거진 다 했었고 당시에 그래서 강동구 자체에서 나름 당시에는 좀 유명했어요. 제가 몸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이후에 춤을 선택하고 저는 그냥 단지 춤 외길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하는 게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내 에너지를 쏟고 재밌고 그래서 그냥 무대 서는 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큰 교회를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 큰 아마추어 극단 하나 있었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만드는 진짜 실제로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는 배우들도 속해 있고 아나운서 저처럼 춤추는 이쪽 일을 하는 사람 모델 심지어 그냥 일반 유치원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섞여가지고 연기나 이런 공연에 마음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게 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뮤지컬이라는 걸 몰랐죠. 되게 웃긴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프로게이머를 때려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독하게 공부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 뮤지컬 배우 할 생각 없냐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너의 재능을 살리려면 그런 연예인이나 뭐 그런 가수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개그맨이나 그러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저만 하더라도 뮤지컬 배우인데 뭔가 좀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에이 아니라고 맨날 그러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단체로 단관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는데 뮤지컬을, 그게 이제 미스 사이공이었어요. 21살 때.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처음 본 뮤지컬이에요. 그게 처음 뮤지컬을 미스 사이공을 봤고, 그 미스 사이공을 보면서 마이클 리와 김보경 누나의 그 미스 사이공을 보면서 눈이 돈 거죠. 처음 극단에 그냥 멋모르고 그냥 재밌어 보여서 형 누나들 따라 들어왔는데, 그 특히나 그 캐딜락 나와가지고 거기서 쇼 막 펼치면서 막 하는 그 장면 아시죠?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씬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춤을 추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쇼가 너무 현란하고 그 화려함이 저의 눈을 돌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연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리도 1층 맨 뒷자리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캐딜락 쫙 나오고 거기 누워가지고 하시는 그분의 연기와 배우들 다 나와가지고 에너지를 쏟는 그 연기가, 그때 딱 충격을 받고, 아, 이 뮤지컬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거기 이제 아마추어 극단에서 그냥 사람들 사귀면서 거기에서 하는 작품들, 아니면 거기 계신 형 누나들이 뭐 외부에 뭐 필요하다고 할 때 그냥 아름아름 조금씩 돕는 정도로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에서 제가 우연히 운이 좋게도 군생활 동안 사실 훈련이나 이런 거보다 공연을 사실 더 많이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삐보이 팀이라는 명목하에 묶여서. 근데 거기 이제 뭐 삐보이 팀, 뭐 타악 퍼포먼스, 마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애들을 모아서 이제 정훈 교육 겸 공연을 하러 다녔거든요. 일산, 파주 이쪽 지역을. 근데 거기에 이제 뮤지컬 하는 애들까지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뮤지컬이랑 연출하는 애. 그런 애들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 이게 좀 이쪽 길에 대해서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 나도 도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에 있을 때 당시에는 사실 뭔가 뮤지컬 레슨을, 뭐 노래나 이런 걸 레슨을 받기보다는 시간이 그냥 많으니까 연출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안에서 그냥 연출적인 책 같은 거 조금 읽으면서 그러면서 지내다가 전역을 했는데, 아직 저도 이제 갈피를 못 잡으니까 일단 원래 하던 춤을 계속 췄던 거죠. 계속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하다가, 아, 뮤지컬 배우가 좀 더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레슨을 받게 되고, 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스트림만 쳤는데 좀 재즈틱한 거 내지는 이제 무용틱한 것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뮤지컬을 시작하면서 뭐 아크로바틱이나 이런 것도 뭐 시작하게 되면서 배우로서 갖출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모으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제가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막 달렸다기보다는 그냥 당장에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해보고, 저거 할 수 있나? 이거 해보고,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것도 같이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게 된 것 같아서. 나를 언제 본 거지? 그러니까? 21년인가? 제가 그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보컬 레슨을 한 1년 동안 받았을 때 실용음악 하는 친한 누나한테, 누나 노래 진짜 너무 잘 부르거든요. 한 1년 같이 배웠는데, 케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든지 사제지간에.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친하고 좋은 누나고 편한 사람이었는데, 선생 대 제자로서는 그렇게 케미가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당시에는 저는, 아, 이거는 내가 그냥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삐걱거리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한 1년 반을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레슨을 거기서 이제 딱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쉬고 있었거든요. 노래를 안 배우고. 근데 이제 제가 쌤도 아시겠지만 노래를 처음부터 아예 못 부르는 상태는 아니었어가지고, 그 상태에도 뭔가 이거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얼레절레 이제 하고 있다가, 근데 이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한 그 1년쯤 지나고 레슨을 누구한테 받아볼까 해가지고 막 개인 레슨 뭐 어디 막 광고 홍보 올라온 데도 있고 막 그런 데 다 가서 상담하고 면담하고 그런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제 유튜브는 제가 구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레슨을 한다 라는 얘기가 유튜브 영상에 있었고, 그리고 수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막 인터뷰 막 있었잖아요. 그 인터뷰 오시는 분들이 네가 그래도 뭐 레슨을 잘하잖아, 잘 가르치자, 이런 말을 하고 하시니까 수업을 잘 하시는가 보다 해서 인스타로 제가 DM을 넣었죠. 맞아. 네, 인스타로 레슨 받고 싶습니다. 그때도 그냥 들이박았네요, 제가. 아니 실력은 좋은데 너랑 하는 거의 대부분의 레슨은 오디션이 타겟으로 시크릿 주주로 일단 경력 쌓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네가 이게 될까요? 될까요? 근데 내가 100% 보자마자 너 물어볼 거라고 아. 일정 물어볼 거라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일정 물어보고 아니, 그래. 결과적으로는 쌤 말이 맞았던 건데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붙었던 것보다 떨어졌던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동극 가족극이는 그런 상관없이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당시에는 근데 그쵸 당시에 바로 스케줄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디션 보는 자리에서 내가 맞아요 100%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계속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맞아요. 최종 가서 떨어진 게 좀 있었지. 네, 최종에서 떨어진 게 몇 개 있었죠 뭐뭐 있었지? 최종 가서 떨어진 게. 제가 제 기억에 최종에서 떨어진 거는 쌤 만나기 전이었던 것까지 포함하면은 고스트 있었고 맘마미아 있었고 맘마 최종. EMK 양상불도 다 최종에서 떨어졌었고 내가 네. 너무 속상한 거지. 너무 잘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배우로서 계속 지내면서 느끼는 게 캐릭터 싸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떨어진 게 제가 맘마미아 최종 가서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은 노래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 들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춤을 딱 췄을 때 이 중에서 누굴 뽑든 다들 그냥 뭐 다 요 정도 레벨 차이라 다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의 차이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대한 그거는 여기서 풍기는 에너지나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 이런 비주얼, 요 정도의 키, 이런 이미지 좀 있잖아요 봤을 때 그게 저한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가 너무 저는 이제 묻어나고 그냥 멀끔하기만 해서 수도분한 느낌에는 강한데 뭔가 좀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뭐가 이랬을 때는 제가 뿜는 에너지 이상만큼 인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약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네, 그 뭐 결과적으로 난 네가 대학로로 오게 된 게 너무 좋아. 감회가 어때?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니까. 되게 오랫동안 사실은 그쵸. 오랫동안 꿈꿨던 일이 잘 풀리는 케이스들은 전 이제 일단 전공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전공했던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바로 뭐 망상부리든 뭐 대학로 망상부리든 뭐든 입봉하거나 이런 케이스들 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애매한데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김새에 대한 이미지인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일이 잘 풀려서 뮤지컬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돼서 대학로나 어디 대극장 들어갔으면 좀 큰일 났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번에 들어오면서도 그렇고 왜냐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되게 강하게 주장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그게 멋모를 때 그냥 들어왔으면은 그냥 사람들과 지낼 때 그런 걸 다 거리낌 없이 그냥 막 다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곳을 이제 밟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늦은 나이에 작품을 대학로에서 처음 딱 시작을 하니까 이게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와서 배우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적어도 이제 생각은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나름대로는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작품 들어와서 연습하면서도 공연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이 작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스윙이라고 연락을 처음에 받고 온스테이지 스윙이라 무대는 설 거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스윙이라는 롤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앙상블 마냥 그냥 계속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스윙 롤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스윙 롤로 처음 시작한 것도 어찌 보면 다행이다. 왜냐면은 그냥 막 시작했으면 객관화가 안 된 연기와 객관화가 안 된 공연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는 사람들 연기도 계속 볼 수 있고 제 거랑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연습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나의 연기나 나의 노래나 나의 춤이 그러니까 나의 몸 쓰는 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질 여지가 있겠구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느끼는 시간이 좀 많았다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 객관화해서 자기를 모니터링 한다는 게. 근데 비교군이 당장에 있어 버리니까 내가 똑같은 대사를 하더라도 더블, 트리플로 가지 않으면 자기랑 똑같은 대사 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연기를 연습할 일이 잘 없으니까 이게 어쩌면 나한테 되게 좋은 기회다. 다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시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비단 긍정적인 생각이라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실제로. 주위에서 좀 걱정하는 건 이제 계속 만약에 스윙으로 불려지면 어떡하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 롤을 정확히 받는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뭐 그런 걱정은 있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서 그럼. 어떤 상태든지 최선은 다해야죠 그냥. 그러려고 했고 이번 22년 2개월 연습을 할 때도 중간에 이제 배우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롤로도 연습을 막 초반에도 그렇고 좀 후반에도 그래서 했었어요. 막 한참 이제 런을 돌아야 되는 시기인데 배우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롤로 계속 들어가서 똑같이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연출님이 저한테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요새봐 다 괜찮아 너 틀려도 되는데 런을 그때 2번 돌아야 됐거든요. 오전 오후에 오전에는 틀리는 건 괜찮아 근데 오후에는 틀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하신 거죠. 근데 오전에 안 절고 다 했거든요. 그냥 대사랑 노래랑 다 했더니 끝나고 다들 박수. 요새 봐 왜 잘해? 막 이런 말 막 듣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제 자랑이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얘기 듣고 하면서 아 그래 열심히 한 게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준비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뭐 저는 22년 2개월 이거 끝날 때까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무대 안 섰으면 좋겠고 그 롤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사고가 났다는 뜻이니까 그렇지.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작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장실에서 장면 나오고 있으면 계속 대사 팔로우 하고 있고 그러면서 노래 팔로우 계속 하면서 준비는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이죠. 스윙이 그런 게 좀 많이 힘들긴 하지. 그게 이게 제가 좀 걱정이었던 게 공연 처음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공연이 길어지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어느 정도 편해지잖아요. 호흡들이나 어느 정도 편해지는 게 있는데 저는 편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끝날 때까지 심리적인 부담을 항상 안고 어쨌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로 공연 끝까지 가는 것과 그래도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더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전에는 못 봤던 게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특히나 이게 뭐 대극장 앙상블 스윙이라면 어떤 대사에 대한 부담은 좀 적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춤을 다 익히고 있고 노래를 내 파트만 일단 뭐 테너면 테너, 베이스면 베이스 하면은 그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설사 베이스라도 그냥 테너를 불러도 사실 합창이라 문제가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4인의 앙상블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 파트가 있고 개인 대사가 다 있고 파트별로 또 이게 다 달라요. 항상 헷갈리는 게 노래를 연습할 때 이 멜로디 라인이 얘 거였는지 제 거였는지 늘 헷갈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 제가 이제 하루는 오늘은 김중환 라인으로 따라 불러봐야겠다 해서 김중환 라인으로 따라 부르다 보면 맞을 때도 있는데 이게 홍진유였나? 막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죠. 이게 대학로에 이 앙상블 스윙을 한다는 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워낙 멘탈 관리 잘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저한테 뭐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맞아, 성실하게.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계획이요? 방송 잘 되고 싶습니다. 방송 많이 좀 찾아와 주세요. 채널 배우신 방송 유튜브에서도 하고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네. 게임 방송이잖아. 게임 방송인데 아직 게임 방송 못 할 것 같아요. 왜? 할 시간이 없어요. 게임을? 네. 게임 방송을 키면 제가 계속 많이 하게 되니까 몰입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럴 시간이 안 돼서 한 8시간 하지 않아 방송? 제일 많이 했을 때 14시간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못 하고 공연하고 있어서 11월까지는 아마 그냥 월요일 저녁에만 썰 풀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쌤 방송하는 것처럼 그 정도 느낌으로만 아마 당분간 할 것 같은데 방송 좀 열심히 해서 잘 하고 싶고 사실 배우로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누구나 뮤지컬 뿐만이 아니고 매체 쪽에는 뭐든 내가 배우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지킬의 나에 대해서 지킬을 생각하면서 보통은 시작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들 시작을 하지만 현실의 벽 그리고 뭐 실력의 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벽들이 있잖아요. 뭐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고 실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사실 저의 목표는 대극장에서 배역을 맡는 게 제 목표였어요. 뮤지컬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그게 목표였는데
배우를 부딪히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포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려면 참 멀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나는 잘 할 자신이 있어 라고 자신 있고 실력이 있는 거랑 별개로 그걸 또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좋게 봐주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배우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방송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물론 이제 개 중에서는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느끼고 있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목표는 늘 그렇죠. 뭐 대학로든 뭐든 자신 있게 내 넘버를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는 거. 뮤지컬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거든요. 춤은 제가 표현을 하기에 너무 제한된 게 많았어요. 나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이런 서사들을 현대무용이나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춤과 제가 좋아했던 이 장르의 춤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근데 노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었고 연기는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었어서 뮤지컬을 선택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배역의 이야기겠죠. 하지만 제가 하는 거니까 저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 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사실 뭐 저도 이제 알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역할, 좀 힘든 건 이런 역할. 물론 그걸 뛰어넘는 인지도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맞아. 그런 게 뭐 쉬운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파이팅. 부상 조심하고 안 다치게. 파이팅. 화이팅! 아.